제가 몰랐던 부분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프렌치 방법, VX 어려움 이런 애사의 경우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눈이 상당히 이쁘죠? 여기서 제가 가장 만족하는 기능이 이렇게 삼각의 위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세세한 단위의 그 수치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출근하고 있는 길입니다. 자, 먼저 매장 불을 켜고요. 이제 막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35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개인 안경원인데요. 올해 3월 달에 갑자기 매장을 이전하게 돼서 지금 새로운 자리에서 영업한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옮기고 나서 정신도 없고 어수선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 나가고 있고, 오히려 옮기고 나서 더 잘 된 것 같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정남향이라서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일을 하면서 수시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장 안쪽에는 스포츠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탄 지가 오래돼서 일도 안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포츠 선글라스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고요. 저는 일요일마다 휴점이라서 어제 매장을 닫았었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먼지가 조금 쌓여 있습니다. 이따가 청소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검안실입니다. 안경원에는 중요한 장비 두 가지가 있죠. 검안 장비랑 가공 장비. 저는 그 두 가지를 큐비츠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 다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자, 턱과 이마를 앞쪽으로 조금 더 붙여 볼게요. 자, 왼쪽 눈 볼게요. 이번에 눈 뜨게 되면 빛이 밝게 나옵니다. 자, 눈 떠주시고, 오른쪽 눈 사진 지금 촬영된 겁니다. 눈이 상당히 이쁘죠? 이게 현재 눈 도수를 나타내는 건데, 근시가 이만큼 있고, 자, 이 숫자 왼쪽부터 빠르게 읽어 볼게요. 6293.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화면이 옆으로 갈라져 있죠. 자, 점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어떤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나요? 위에 거요. 밑에 게 조금 더 나아요. 아, 그렇게 느껴지면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좋습니다. 초록이 많이 나아요. 아,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매장 이전하면서 꼭 만들고 싶었던 피팅을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안경을 맞출 때 정확한 피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을 제대로 앉게 해서 안경을 착용했을 때 코받침의 위치나 경사각, 벌림각, 안면각, 이런 피팅의 포인트들을 제대로 관찰해서 고객에게 꼭 맞게 피팅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한 느낌과 비슷하게 구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팅실 바로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이 스피커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춘해보건대학에서 하는 양안시 교육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추 원장님이라고 양안시 관련해서 엄청 유명한 원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교육날이 되었습니다. 양안시 교육은 예전에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원에서 근무할 때 그때 배웠던 교육이 전부인데, 그 당시에 배웠던 양안시 교육은 업셀링을 위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던 느낌이 강했어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저한테 부족했던 부분, 제가 몰랐던 부분 이렇게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춘해 보건대학에 도착했습니다. 대학교에 와보는 게 졸업하고 처음인 것 같아서 거의 2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안경광학과 건물 입구에 흥미로운 게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안경광학과 학생분들이 과제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고 색다른 주제가 많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심박수에 따른 시기능 변화라는 주제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했을까 싶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양안시 교육이었고요. 교육을 해주신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제가 관련 지식이 워낙 부족해서 두 번째 교육 때까지는 감도 못 잡고 많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교육 때 앞에서 교육해 주신 내용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딱 맞춰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안경광학과의 실습실을 둘러봤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눈에 익은 검안기 브랜드도 많이 보였는데 모델을 처음 보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도 보였고요. 한쪽에 구분되어 있던 장비들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식사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거나 하는 이런 기분이 들지 않는데 매장이 아닌 곳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서 계속 시계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주문한 렌즈가 와서 가공을 조금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경을 가공할 때 사이즈가 잘 맞고 에러 나지 않고 필이 정확하게 맞으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삼각의 높이를 몇으로 했을 때 더 이쁘게 나오는지, 그리고 프레임 종류에 따라서 프레임 림 두께에 따라서 삼각의 높이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프레임의 디자인에 따라서 삼각의 앞뒤 위치를 몇 %로 했을 때 이쁘게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고민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완성된 안경을 왜곡 테스트에 넣었을 때 테스트 안에서 보이는 안경 렌즈 주변부의 스트레인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요즘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많이 가공하는 얇은 금속테의 삼각을 설정할 때 저는 기본 삼각 모드 말고 이 삼각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로 이용합니다. 기본은 0.8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0.8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수치로 이 삼각의 높이를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의 앞뒤 위치를 설정할 때도 기본은 %로 정할 수 있는 이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데 매뉴얼 모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삼각 모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삼각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앞을 기준으로 뒤를 기준으로 또는 자동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만족하는 기능이 이렇게 삼각의 위치를 %로 지정을 했을 때 실제 이 렌즈의 두께에서 삼각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아랫부분에서 수치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확인하고 앞에 위치가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매뉴얼 삼각 모드를 이용해서 가공이 끝난 모습입니다. 프레임에 렌즈를 결합해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매뉴얼 삼각 모드를 이용해서 렌즈의 앞뒤 위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삼각의 높이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안경을 착용했을 때 외관상으로 렌즈의 두께감이 최소한으로 보이도록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옥스키를 바꿨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꿔서 가공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단순했던 옥스키에 비해서 기능이 많고 만들 수 있는 방식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요즘 연습하고 있는 기능이 안경테 종류에 따라서
삼각의 높이를 몇으로 설정하는 게 보기에 좋은지 해보고 있고, 삼각의 앞뒤 위치를 설정하는 것도 매번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연습이 더 필요하겠다 싶고요. 삼각의 앞뒤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비대칭 삼각 기능도 실무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기능인데, 이 기능도 앞 삼각과 뒷부분의 차이를 몇으로 해야 되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저의 값을 찾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최신 모델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바꿨을 때 거기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이것저것 다 만져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이번에 새로 바꾼 옥스키도 그런 기분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써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순한 기능만 사용한다거나 비싼 카본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 성능을 다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처럼 시력검사 장비나 가공 장비를 아무리 좋은 모델로 바꾸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 장비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안경쟁이의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